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택시 연료 다변화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버스나 화물차에만 허용하던 경유를 택시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부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경유택시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국내 택시는 LPG를 연료로 넣고 있는데 갑자기 경유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네, 현재 택시 기사들은 수익에서 연료인 LPG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지면서 먹고 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택시 회사에서 LPG 비용을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LPG 가격의 폭등이 곧 택시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직격탄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연료비의 상승이 택시 기사에게는 직접적인 수익 악화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비용 부담이라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LPG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까? 네, 최근 5년간 LPG 가격이 22%나 오르면서 더 이상 값싼 연료로서의 장점이 사라졌습니다. 통상적으로 LPG 가격이 경유 가격의 50%를 넘어서면 LPG의 가격 경쟁력은 사라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경유의 연비가 LPG의 2배이기 때문인데요. 같은 양의 연료를 주입하면 경유차의 경우 2배 거리를 간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경유택시는 2005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요. 당시에는 환경 위해성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환경 오염 때문에 환경단체 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경유차에서 많이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LPG 차에 비해서는 경유자동차가 지금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불리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지난해 영업용 택시에 적합한 차량 2종의 공인 환경성 측정 결과 디젤차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이 LPG차보다 13배가 높았습니다. 네. 미세먼지는 미량 나왔고 LPG차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측에서는 신차가 출시될 때 매연 저감 장치인 DPF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한 만큼 공해가스의 양이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5나 유로6 이런 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경유 승용차에서는 무조건 디젤 배출가스 필터, 즉 DPF를 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HCCO 낙스가 나오는 것들을 정화시키는 촉매가 있어요. LPG도. 근데 그건 거꾸로 얘기는 안 하고 디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는 좀 난센스죠. 정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휘발유나 경유를 정제내는 것 외에도 아스팔트나 중유를 가지고 화학적으로 촉매를 사용해서 휘발유와 경유를 만들어내는 고도화 작업도 하고 있어서 경유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경유가 남기 때문에 경유의 소비처로 택시가 적합하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환경 오염을 좀 줄이면서 에너지 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 디젤이 원래 오염물질, 특히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을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다만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해서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는지 또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관리하는 게 관건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DPF 같은 처리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열이 많이 올라와야지만 잘 걸러주는데 가다서 반복하면은 이러한 장치에 대한 열도 제대로 안 올라가고 디젤 차는요 처음에는 클린이 잘 돼 있다가 노후화되면서 클린을 못 시켜주는, 그러니까 못 걸러준다는 얘기죠. 네, 이 결국은 정기 점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정기 점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교통안전공단 산하에는 자동차 검사소가 있는데요. 네. 서울 시내에 20여 군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육안으로 자동차의 엔진, 냉각수, 타이어, 오일 등을 검사한 후 노후화된 차량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검사소에 가봤는데 LPG차의 경우에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로 측정을 했는데 경유차는 하지 않고 블랙카본, 즉 매연 한 가지만 측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 전화를 해보니까 환경부 소관이라고 해서 환경부 측에 왜 검사를 하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녹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직 보급이 안 돼 있고요. 기존을 초과대가 있을 때 정비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국내에는 아직 보급이 안 돼 있는 거로 그래서 기술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그게 이제 완료가 되는 그 이후에 녹수를 검사목에 추가할 계획이거든요. 결국 디젤 차량의 경우 최초의 신차가 출시될 당시에 검사 기준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노후화되면서 매연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또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경유차가 많은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2대 중 1대가 경유차인 유럽에서는 노후화된 경유차가 대도시에 진입할 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일본도 차도와 주택가가 접한 길이 많아서 차량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도시에 들어올 때 노후된 경유차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또 저공해차 같은 차는 지원을 해주고 딱지를 붙이는 식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우선은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